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김하늘 관세사이고요. 31기 합격을 했고, 그리고 NP 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일하고 있다네요. 예. 일 잘 안 합니다. 예. 뭐 질문 같은 거는 거기 써져 있죠? 예. 예. 이쪽으로 주셔도 되고요. 여기다 핸드폰 번호 써도 되나? 어차피 몇 명 안 되니까 예. 쓸게요. 예. 여기로 뭐 문자, 카톡 아무거나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예. 언제든지 뭐 답장 안 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한 빨리 드리긴 해요. 예. 이번 수업은 총 몇 회죠? 8회, 16회. 16회로 이루어져 있고, 목요일하고 토요일 3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긴 할 건데, 제가 이제 계획한 이제 수업 방식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1장을 버리고요. 1장을 버리고요. 2장하고 5장 묶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3장하고 4장은 별도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볼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좀 관련성 때문에. 이렇게 2장하고 5장은 느낌이 3장하고 4장하고 비교했을 때 좀 느낌이 뭐가 달라요? 그치. 여기는 뭔가 절차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고요. 여기에는 절차적인 느낌이 되게 약하죠. 뭐 절차적인 게 있다면은 사장 쪽에 무슨 사후 관리와 관련된 그런 거 빼고는 전부 다 막 각칙으로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가지고 이거를 뼈대로 삼아가지고 틀을 크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는 식으로 좀 해보고자 합니다. 계획은 좋죠? 네, 계획은 좋아요. 네? 그 이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묶었다고 그랬잖아요. 매 시간마다 이거를 계속 드래프트 할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를 계속 드래프트. 5장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6장부터 어디까지죠? 9장까지죠. 6장부터 9장까지도 처음부터 계속 드래프트를 계속 할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징도 다 나갈 때까지 계속 드래프트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3장까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있는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죠? 대동여지도. 제가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유튜브도 되게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숲을 봐라 라는 내용 많이 듣고요. 그리고 키워드, 또 암기식, 목차 이런 것들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기출 봐라. 요즘 보면 기출 뭐 보지 마라, 뭐 트렌드가 아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기출 이렇게 3가지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숲을 봐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알지. 전체를 봐라. 전체를 봐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책을 볼 때 시각이 달라요. 대동여 지도를 여러분들이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그리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겠죠? 가지고 이거를 가장 가깝게 그리는 사람 90명 뽑는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 90명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대동여 지도를
그래야겠죠,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맨 처음에 접하게 되면은 틀부터 잡겠죠? 그죠? 틀부터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조각을 해나가겠죠? 네, 이게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시각. 근데 여러분들의 시각은 그리다 보니까 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1장부터 천천히 봅니다. 어떻게 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를 해나가죠. 암기를. 그래가지고 이만큼이 1장이다. 1장이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를 암기를 하셨겠죠? 근데 2장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1장이 돼요, 안 돼요? 다 까먹었겠죠? 네. 2장 하고 나서 다시 1장 까먹었으니까 1장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럼 계속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진도 좀 나가야지. 울릉도 하나 그리고. 그래서 여기 또 까먹고 다시 1장 보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죠? 뭐라고 하겠죠? 네.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시각. 이게 바로 숲을 봐라라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것들의 특징, 각 구간마다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글로 보면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거는 진도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키워드, 암기식, 목차, 이건 왜 필요할까요? 틀 잡는 거는 할만해. 그죠? 틀 잡는 건, 다 틀은 잡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가장 가깝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요걸 대입시키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설명이 됐죠? 기출은 왜 봐야 될까요? 기출은 뭐 트렌드를 보는 것도 되게 좋죠. 근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 주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냐? 이런 부분에서 나오냐? 어떤 부분은 잘 안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어디를 더 구체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타겟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접목시켜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아요? 설명하는 거? 내가 혼자 생각해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야, 막. 그리고 추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적. 책을 볼 때 목표를 가져야 되고 목적을 가져야 돼요.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오늘 40페이지까지 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글을 볼 때 목적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대동여 지도 이렇게 그리면서 조각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숲 보면서. 그 조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책을 봐야 돼요. 요 부분 중요하니까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각해 나가야겠다. 이 부분의 느낌이 뭔지를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목적 없이 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보겠다라고 쭉 읽으면은 자극이 전혀 안 와. 자극이 전혀 안 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2장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큰 목적이라서 2장을 공부하는데 계속 흐름이 끊겨요. 정신이 계속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장에서 뼈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나는 그 뼈대를 찾겠다 라고 하면서 쓱 훑어보는 부분이 되겠죠? 쓱 훑어보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드래프트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프트를 짰어요. 짰으면은 그 중에서 내가 좀 빈 부분은 어디지? 예를 들어 가산세가 어렵잖아. 가산세. 그럼 가산세를 어느 정도로 조각을 해놔야겠다. 가산세를 어느 정도로 암기식을 따놔야겠다. 목차를 구성해야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부분을 딱 보는 거지. 그리고 다시 나와서 전체를 또 보고. 다시 들어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항상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OT가 너무 짧나요? 처음엔 가볍게 좀 생각해야지. 너무 짧으니까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합시다. 노력. 여러분들 노력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노력은 시간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노력은 아니에요. 10년 동안 타자 연습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0년 동안 쳤는데 400타 나오고요. 이 사람은 700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뭐 600타 정도 나와요. 일반인 수준에서 봤을 때 10년 동안 쳤을 때 이 사람은 타자 연습에 타자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D라는 사람은 1200타를 쳐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한 2년 쳤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1200타는 가능하겠지. 1200타는. 뭐 2000타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유튜브로 별걸 다 봐요. 예. 아무튼 1200타를 치려면 이 사람들은 10년을 일했고요. 10시간씩. 이 사람은 2년밖에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타를 칠 수 있는 게 왜일까요? 구체적인 목표가 일단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이 1200타를 쳐야겠다. 원래 이 사람은 한 500타 쳤거든요. 1200타를 치기 위해서는 이 500타의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타자를 빨리 치면 될까요? 아니죠. 제가 게임에도 빗댔었는데 게임을 잘하려면은 리플레이를 많이 봐야 돼요. 자아성찰을 계속 해야 돼요. 예. 나의 단점이 뭔지, 내가 장점이 뭔지, 내가 지금 극복해야 될 것은 뭔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론하고 다시 어떤 걸 접목시켜서 시도하고 이런 절차가 이 사람한테 있었죠. 그래서 550타까지 쳤어. 그럼 여기서 또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럼 이거를 뚫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노력이 있었을까요? 그런 노력은 없죠. 단순히 시간 투자만 했죠. 노력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노력은 했죠. 질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금 아마 그 시험 볼 때까지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개선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길 걸어 다니면서라든지 쉴 때라든지. 그러면은 합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막 엄청 특출나게 막 잘하는 질투 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질투가 나.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보통 결론을 내리죠. 쟤는 원래 타고난 애야. 그거는 결론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별로 비추. 타고난 거야. 쟤는 금수저니까 부자지. 그래서 뭐 대학교 잘 갔지. 뭐 쟤는 고액과외를 받아. 뭐 그런 걸로 결론 짓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까워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쪽으로 우회해서 생각이 끊이질 않는 거를 좋아하는 거지, 거기서 생각이 끊어져 버리는 순간 자기 자신의 한계를 긋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발전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쟤 금수저라서 그래. 뭐 누구 서울대라서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재능은 있지. 재능은 기면하면. 그 피겨를 그 정도로 노력한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와중에 재능은 있지. 근데 그 정도를 바라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99점 맞아라 이런 건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목차 노트를 좀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목차 노트는 그냥 단순히 목차만 써놓은 것은 아니고요. 목차만 써놓은 것은 아니고
기본서에 있는 틀을 그냥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목차 노트를 활용을 할 때도 혹자는 그럼 이 목차 노트에 있는 내용을 다 암기하면 됩니까? 라고 말을 하겠지만 암기를 일단 못할 뿐더러 암기하라고 이 목차 노트를 한 건 아니에요. 자신이 세운 목차하고 이 목차 노트에 있는 목차하고 비교를 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자기의 생각을 이제 비빌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일 베스트는 저기 그 포스트잇 해가지고 그 책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단권화를 시키는 작업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돼. 자기가 글을 읽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어야 돼. 자꾸 책 보면은 글부터 눈이 이렇게 딱 가가지고 계속 그거를 이게 보게 되죠. 이런 자신은 있어야지. 이거 안 보겠다는 자신은. 그리고 목차노트의 순서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목차노트의 순서는 그냥 법령집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뭐 환급이라든지 뭐 가산세라든지 그리고 뭐 강제징수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모아놨어요. 특별한 걸 모아놨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뭐 기본 이론에 해당한 기본 이론은 아니지 일단 관세법을 알아야지 이런 총칙의 이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알 수가 없잖아요. 서에 쓸 만한 것들, 의의에 쓸 만한 것들, 취지에 쓸 만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모아놨으니까 이런 참고서처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압축정리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압축정리반 자료 보시면은 좀 쭉 훑어볼까요? 뭐 이게 설명 나와 있고 일단 총칙부터 해가지고 문제화했죠. 전부 다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집에 가서 세보 한 300문제 된 줄 알았거든요. 세보니까 한 210문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또 말을 하겠지. 이것만 다 외우면 됩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 장별로 이렇게 2장은 한 30문제 정도 있구나. 근데 뭐 저게 색깔도 넣어놓고 막 그랬네요. 그죠? 색깔도 넣어놓고 막 밑줄도 쳐놓고 난리를 쳐놨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해당 자료는 최대한 자투리 조항이 남지 않도록 구성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 생략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서 내가 서술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뒤에 또 중복해서 나올 때 그 부분을 생략 처리해가지고 좀 양을 줄였습니다. 자, 축약된 문장은 있으나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 축약된 문장을 뭐 암기하려고 하게 되면은 책에 있는 내용도 봐야 되고 축약된 내용도 봐야 되거든요. 일이 2배예요. 그러니까 축약은 자기가 그 스킬을 배워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축약된 문장을 암기하려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자, 그래서 기본서 대신에 참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기본서라는 건 이제 법령집도 포함을 하는 거죠. 자, 자료의 구성은 문제 형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로 해서 제가 아까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보고 목표를 삼아서 그 법령집을 보시면은 이 3박자가 또 맞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도를 구분을 해놨는데 영순위 라고 돼 있는 거, 밑줄 쳐져 있는 거,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자신이 숙지해야 되겠다라고 타겟을 잡는 게 좋아요. 자, 1순위는 단순이랑 복잡으로 나눠놨어요. 단순은 그냥 기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가지고 높다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제척기간 만료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단순한 부분 뭐 그런 걸 쓴 거고, 복잡이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사례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복잡이라고 써놨습니다. 사례 판단뿐만 아니고 여러 규정을 끌고 와서 내가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복잡이라고 해놨어요. 자, 2순위부터는 출제 가능성이 낮고 지엽적인 절차. 3순위는 진짜 가장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거. 뭐 서류, 뭐죠? 위원회에서 뭐 심의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3순위로 해놨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해당 자료에 언급된 문제를 모듈로 인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모듈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건 무시하셔도 돼요. 예. 제가 이미 이거를 토대로 그냥 공부를 쭉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패스하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동일한 문장이나 단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답안의 구성과 조문 간의 관계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왜 이 강사님은 왜 이렇게 조문을 구성을 했을까? 왜 그런 문장으로, 뭐라고 그러죠? 왜 그런 목차로 구성을 했을까? 순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세요. 네, 이거는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권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고 저거 보면은 그냥 똑같은 내용을 두 권에 나눠서 보는 거니까 별로 좋지 않겠죠. 취할 것만 취하고 최대한 버리세요. 최대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약간 아까 1순위 복잡이라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두고두고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빼놓고. 자, 암기식은 참조하시되 익숙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암기식을 구성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예습과 복습. 2, 3회독 정도를 한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예습, 그리고 학습, 그리고 강의, 복습 루틴으로 다들 하는 방식이죠. 다들 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습이라는 것은 범위를 설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빈종이에다 하는 걸. 빈종이에다가 어떤 짜임새 있게 하면 좋겠죠. 근데 뭐 제 수업을 하면서 짜임새 있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단어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이 장을 떠올렸을 때, 이 장에서 이 절을 떠올렸을 때, 그 문제를 떠올렸을 때, 이 정도 단어가 생각난다. 라는 것까지만 브레인스토밍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해야 되겠죠. 하고, 그 다음에 도식화 방식으로 검토를 해본다든지, 뭐 법조문 순서대로 적어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30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학습. 예습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브레인스토밍 한 거에서 내가 그 중에서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취약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그때는 학습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약점을 찾아라라는 소리예요. 아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약점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습도 해오고 그 다음에 학습도 어느 정도 해왔을까요? 모든 걸 다 해올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면은 그 내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이런 강단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수업 시간에 다 집중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죠? 물론 저는 최대한 집중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죠. 예. 자, 복습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 역시 약점에 대해서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장이 이렇게 있다. 2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복습이나 학습이나 예습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한번 쓱 보고 여기 한번 해봐야겠다 이번에는. 여기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체크를 하면서 해나가야겠죠. 그러고 나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자, 드디어 법령집을 볼까요?
그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업 시간 때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요. 이게 장하고 절은 꼭 외워라. 응. 근데 놓친 게 있어. 장하고 절을 외우라고 하니까 장 이름하고 절 이름을 되게 정확히 외우려고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장하고 절을 외워라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을 보라라는 것이고 그 장과 절의 느낌을 자기가 캐치를 해라라는 소리예요. 그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절에는 무슨 느낌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떠올리면 되거든요. 관세법은 어떤 느낌의 흐름으로 돼 있다. 사람 머릿속에 그 저장되는 게 그 여러분들 부모님 뭐 제 얼굴을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봤어요. 만약에 많이 봤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 얼굴을 그리라고 하면은 그려져요? 못 그리죠. 아예 거의 아예 못 그리죠. 근데 그 지나가면서 떠올려 보면은 떠오르는 것 같죠. 그 느낌이 남아 있는 거야. 그 느낌이 나는 것처럼 얘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암기하라는 거였는데 암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막 적으면서 암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느낌을 캐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장 총칙이라고 써놓고 통칙이랑 법 적용의 원칙이랑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읽을 때 그냥 암기를 해야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중에서 묶어볼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뜻 봤을 때 묶여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서 1장을 버릴 거예요. 1장은 우리가 흐름을 잡는데 방해가 돼요. 자꾸 끼우려고 하면 안 돼. 2장 볼까요? 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가징수 등이래요. 자, 통칙, 소멸, 납세담보, 과세가격, 그 다음에 부가징수 총 5절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뭐 묶어보거나 어떤 흐름이 보이나요? 일단 통칙은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통칙은 과세 요건과 관련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납세 의무의 소멸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해봐요. 납세 의무가 어떤 뭐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이 되는구나. 처음과 끝에 대한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처음과 끝에 대한 느낌이에요. 여기가 1절이고 여기가 2절이죠. 법 구조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 쪽에다가 처음과 끝을 묶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세구역 설명을 예전에 드렸을 때도 보세구역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지정, 그 다음에 어떤 뭐 지정 요건, 그 다음에 취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칙이 나와요. 창고, 뭐 어디 공장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볼 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성립과 소멸이니까 얘는 묶어볼 수 있겠네요. 3절 납세 담보. 일단 위랑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멀리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죠. 자, 과세 가격. 마땅히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죠? 안 나요? 좋아요. 제 생각대로 가고 있어요. 네. 자, 5절. 5절은 중간 느낌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중간 느낌이죠. 그럼 여기가 뭐 성립 느낌이었고 여기가 소멸 느낌이었고 그 중간에 5절 부가징수가 있으면 좋겠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성격이 뭘까? 얘는 얘랑 성격이 뭐가 다를까? 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가 다를까요? 실질이 달라. 얘는 구체적이야. 얘는 추상적이야. 추상적으로 설명된 거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부가 절차가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징수는 뭐예요?
그 확정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행이 되면은 소멸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구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1절, 2절, 5절을 묶어가지고 뼈대를 하나 크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에도 어떻게 그냥 여기서부터 줄줄줄 읽으면서 막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 딱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짜투리 내용은 별도로 써놔요. 별도로. 나는 여기에서 지금 3절하고 4절 버렸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공부해봐야지. 이렇게. 노트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는 거죠. 자, 3장 볼까요? 너무 진도가 빠르나? 3장 볼까요? 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여기에 뭔가 끼울 만한 느낌이 있죠. 있죠. 여기 1절 여기 과세 요건에 이제 끼울 만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각칙처럼 되어 있어요. 그죠? 뭐 덤핑 뭐고 상계는 뭐고 보복은 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공부를 이 절차 큰 흐름을 헤쳐요. 헤쳐서 그냥 3장은 이런 1절하고 관련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 감면 환급 및 분할 납부. 감면은 뭔가 이 앞쪽에 있는 느낌이고요. 그죠? 환급은 뭐예요? 환급은 저기 뒤에 있는 느낌이죠. 징수를 한 다음에. 분할 납부도 이 앞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큰 흐름에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빼요. 그러면 감면이라고만 저 같으면 이제 감면이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세율이랑 감면, 세액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거 해가지고 그 두 개를 묶어 놓는 거죠. 뭐지? 3절하고 4절, 3절하고 4절. 뭔가? 예. 여기 단서 같은 거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래요.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납세자의 권리는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지? 납세자의 권리? 아니 세상에. 조사, 그렇죠. 조사가 있었죠. 관세 조사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메인이잖아. 조사랑 이 구조랑 뭐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난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신고를 했어요. 납세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세관장이 받아보겠죠? 받아서 뭐예요? 심사를 하죠? 요건 심사를 한 다음에 세액 심사를 하죠? 세액 심사 언제 해요? 그지 납부 후에 하죠? 네, 사후에 하죠? 수리된 다음에 하잖아. 그럼 심사가 뭐예요? 심사를 할 때 내가 자료가 없잖아. 그럼 뭘로 해요? 찾아가서 자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관세 조사잖아. 그죠? 그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억지로 넣네요. 5장 1절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근데 5장 1절은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후 심사니까. 그치. 징수를 한 다음에 뒤에다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죠? 5장 1절. 여기에는 이제 뭐 조사가 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조사가 있다. 이렇게 하고. 2절은 뭐예요? 불복.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과세 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과세 처분하기 전에 뭐 합니까? 그쵸. 과세전 통지를 하죠. 네, 과세전 통지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심사하고 했어요. 그래도 이제 추징 결정이 나왔어. 추징을 했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불복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불복 절차. 여기는 이제 불복이라고만 써놓읍시다. 6장 운송수단. 여기서부터 이제 아무 관련이 없죠. 여기서부터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물론 있지, 이거. 9장 통관.
수입신고부터 이제 파생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많아. 너무 멀어. 그래서 그건 버리고 1장부터 5장까지를 봤을 때 2장의 1절, 2절, 5절, 그 다음에 5장의 내용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정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로도 많이 공부할 내용이 많죠. 네. 이것도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다시 자 1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 과세 요건이라고 그랬죠. 과세 요건 뭐 있었어? 물건. 네, 표준. 네, 그렇죠. 네. 너무 쉬운 거여서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율, 의무자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통치계는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도 같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따로 설명드리면서 묶어보도록 하고 일단 이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2절 내용. 2절 내용. 2절에는 소멸이 있죠. 소멸은 언제 돼요? 그렇지. 납부하거나 충당하거나. 그렇죠. 죄송합니다. 취소하거나 제척기간 만료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1절, 2절의 내용을 리뷰를 다 했네요. 그죠? 자, 5절. 부가와 징수에 보니까 1관, 2관, 3관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세계 확정이라는 게 뭐죠? 그거 두 개밖에 없지. 38조, 39조 이거밖에 없죠. 여기에는 38조랑 그 다음에 39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징수가 있네요. 강제징수는 뭐죠? 압류 매각하는 거죠. 네. 언제예요? 그렇지. 미납했을 때 부족하게 하거나 뭐 미납했을 때 그때 강제징수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 있죠. 1관. 왜 이러지? 그럼 3관은 뭐예요? 환급. 이건 언제예요? 과다 납부했을 때. 요쯤에 있겠죠? 그러면 5절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5절이 느낌이 안 떠올라, 이게 5절의 느낌이? 확정을 했는데, 확정을 하고 나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 뭐 과다한 것도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조치가 나와 있는 거죠. 이거 세 개가 연속적으로 묶어지죠.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부가징수 쪽에는 세액을 확정하는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부족세액 같은 거 있었고 뭐 과다납부세액 같은 거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환급이라고 하고 뭐 강제징수 체납처분이라고도 하네 라고 하면 그게 암기를 한 거야.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강제징수네 관세 환급금의 환급 등이네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고. 느낌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5장 납세자의 권리까지 가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투머치죠 이거는 투머치죠. 그래서 첫 시간은 이 정도만 하고 두 번째 시간 때 드래프트 딱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